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주가는 오르고 있고 270만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매출이 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넘은 실적 발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오늘 장 개장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한 분기 만에 다시 경신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할 수 않을 수가 없는데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은 4분기에 약 16조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적에서는 그 휴대폰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경쟁 애플의 아이폰 X 등 신규 모델이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4분기에도 모바일 부분을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되면서 좋은 수급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중에 중소형 OLED는 애플로 납품 물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가전 부분 또한 전통적인 가전 성수기에 4분기가 진입하면서 실적 개선 또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63조 6,800억 원 정도로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좀 더 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의미 있는 대규모 공급 증가가 없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경쟁사가 2018년 웨이퍼 캐파 증가 투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D 낸드 같은 경우도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3분기 일부 업체들의 제품 출하 문제에서 보듯 64층 이상 제품의 원활한 생산 램프 업체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독주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고요. IM 부분도 안정적인 이익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300만 원 트라이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4분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포스코 캠텍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흑연 전극봉 가격이 10만 7,250위안으로 연초 대비 9배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1일 이후에 32%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격의 급등 원인은 중국의 공급 감소 때문인데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흑연 전극봉의 평균 수입 가격이 톤당 2,412달러였지만 8월 평균 수입 가격이 3,625달러로 50.3% 급등했습니다. 흑연 전극봉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인 침상콕스 가격도 그에 준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침상콕스의 경우에는 현물시장 부재로 현물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해보면 침상콕스 가격 역시 8월을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침상콕스 가격이 7월부터 급등하고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PMC텍의 3분기 흑자 전환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PMC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캠텍이 6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회계적으로 관계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수익 추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흑연 전극봉 생산업체들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인 점을 감안한다면 PMC텍의 영업이익률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흑연 전극봉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원재료인 침상콕스 가격도 상승하는 반면 PMC텍의 원재료인
홀타르 가격이 계약 구조상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침상콕스 호황으로 자회사 PMC텍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응급제 업체로서의 도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포스코캠텍이었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그간 주셨던 추천주 중에 수익률 자랑할 종목 한 종목씩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9월 1일에 주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 1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어제도 최고가가 나왔었고요. 김리나 연구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9월 29일에 주셨던 추천주 현대건설기계고 지금 1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리뷰 한 말씀씩 전해 들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이녹스 첨단술 같은 경우에 어제도 이제 뭐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OLED 쪽에 대한 그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패널뿐만이 아니라 대형 패널까지 이제 다 이제 그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이제 뭐 향후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였고 뭐 오늘장 추천주에도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도 포트에 담아 오셨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듣겠고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현대건설기계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제장에서 6%나 급등이 있었어요. 아, 네.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경쟁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요. 지금 올해만 상반기에 지금 국내 굴삭기 누적 판매량을 2위를 또 달성을 했고 또 이제 외국의 인도나 러시아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30% 증가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유럽 쪽에 이제 신사옥을 좀 완공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가 유지하는 관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약주가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신약 개발 기대감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업종으로는 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주가는 23%나 급등이 있었고 어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52주 신고가가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부정적인 의견이십니다.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단기간에 거의 50% 이상 이제 올랐죠. 2만 원 밑에서 지금 뭐 31,500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뭐 이 외에 셀트리온 제약 외에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을
가져봐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개 섹터 중에서 제약 바이오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뭐 어제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네. 더불어 셀트리온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세 개 중에는 뭐 하나 정도는 들고 가줘야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가지시되 뭐 단기간에 급등한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주가가 8%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제2공장의 의약품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의견 묻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추천 종목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어제 8% 넘게 이제 크게 상승한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제 끌어올 만한 이제 실적 부분을 예상을 하면 좀 지금 주가보다도 높은 목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 부분에서 한 3위 정도를 3위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출 거고요. 또 지금 바이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또 신약 개발사가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그런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혜는 더 계속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주요 제약사죠. 이제 BMS랑 또 로슈가 주요 고객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미국 FDA 제조 승인으로 생산 의약품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굿팻말 들었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만 간단히 더 볼게요. 현대산업입니다. 어제 주가 6% 올랐는데 대규모로 추진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여전히 시장 IT 그리고 바이오 위주의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 분명히 뭐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는 건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월 13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함께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지수 흐름을 볼 거고요. 앞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삼성전자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 하락한 2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3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살펴보죠. 어제 사흘 만에 하락이었고 오늘 이틀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1% 조정받으면서 8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9만 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었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0.9%, 1% 정도 오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주가가
2% 오른 14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8% 오르면서 시총 8위에 등극이 됐는데요. 오늘도 1%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2,474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코스닥은 0.33%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코스피가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6% 급등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3%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매수 가담해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던 전문가 있으시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라젠이 1%대 조정, 메디톡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급락이 있었거든요. 필러 수출 실적 부진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휴젤의 움직임은 어떨지 6위부터 10위 종목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예, 휴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9% 급락이었고요. 1.4% 더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밖에 로엔과 코미팜도 오늘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렸습니다. 앞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을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잘 짜봐야 될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고 계신지 이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 쇼이고요.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12 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로엔입니다. 로엔 이제 명절 전에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아마 명절 연휴 갈 때 그 누구랑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장시간 차 안에서 음원 이런 부분들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로엔 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음원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가지고 협업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제 이제 장중에 한 97,000원대까지 한 8% 이상 강하게 상승을 나타났다가 윗꼬리를 달렸는데 어제도 그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고 오늘장에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주요 이제 그 음원 소비층들 같은 경우가 한 30, 40대 그 후반으로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확립이라기보다는 요 이제 그런 부분들, 불법 다운로드가 아직도 여전히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면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인데 스트리밍 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 소비층 외에 50대 이상 그런 부분들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SC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나타났으니까 실적의 가장 주요 포커스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확정 실적 나오면 이제 봐야겠지만 그쪽이 가장 높은 이익 기여도를 보여줄 것은 안 봐도 그러니까 뻔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본다라고 하면은 ISC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쪽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 27,000원대를 지금 한 3차례 정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강하게 다시 한번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명절 전에 JYP 엔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뭐 또다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걸그룹 하면 이제 뭐 소녀시대도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체의 수순 또는 뭐 탈퇴의 수순을 받는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가장 핫한 걸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트와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음원 같은 경우에도 내는 것마다 연이어 이제 좋은 뭐 순위들과 판매, 그리고 이제 뭐 공연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진영 PD, 뭐 제 PD가 새로운 남자 신인 아이돌을 이제 뭐 기획을 해서 뭐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또다시 뭐 트와이스까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걸그룹에서는 트와이스가 뭐 거의 원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JYP가 좀 이제 2PM, 2AM 이후에 좀 약했었던 그 남자 걸그룹을 좀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JYP 시총 진짜 뭐 시장에서 뭐 1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시총 한 3,600억 원이거든요. 1조 가려면 3배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무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지만, 단기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JYP 엔터 뭐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사실 지금 IT 바이오 주도 쪽 시장에서 화학주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정유화학 섹터에서 정유 쪽이 확실히 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강하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기타 뭐 화학주들 봐도 그렇게 주가가 이제 다른 뭐 주도주 대비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잠시 쉬어가는 모멘텀에서 이런 뭐 LG화학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다시 슬금슬금 뭐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뭐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FNF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릴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랑 수급이 좀 견조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MLB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디스커버리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뭐 그런 브랜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의류가 워낙 비싸죠. 이제 뭐 소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름처럼 얇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겨울철 실적이 향후 3분기, 4분기가 뭐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뭐 우상향하고 있는 FNF, 과거 이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세실업이나 뭐 기타 의류주들이 한번 정말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해외 쪽에 들어가서 그게 런칭을 해서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파급력을 좀 보여줬는지, 뭐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들 과거 주가 보시면 FNF 같은 경우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길게 뭐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39,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45,000원, 개인적으로는 5만원에서 한 6만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엔부터 FNF까지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김민아 연구원께서 준비하신 10위부터 공개해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형 조선업체다. 그리고 세빙유 조선이나 뭐 LNG, 그리고 드릴십,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대형 조선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지난 9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금 월간 발주량 중에서 올해
중에 최대 규모를 놨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절대 수주량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사 중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들어 지금 이 수주는 지금 한 63억 달러 정도다라고 측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계속 기록을 했던 그런 적자를 충분히 다 상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올해 현재까지 발주된 이런 해양 구조물을 전량 모두 독식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3분기 인도 예정인 이제 해양 프로젝트로부터 체인지 오더가 반영이 되면서 이익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주가 지금 1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LNG FSRU라고 지금 LNG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로 바꿔서 육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서도 아마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낮아져 있는 눈높이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주가가 아마 매수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내의 시장 점유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테스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이슈인데요. 전방 업체들이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 계속되면서 장비 업체들도 실적을 낼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덕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0억 원으로 한 11% 가까이 상승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역시 3D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관련 소재 업체 중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중소형주 중 탑 3 안에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2019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3분기에도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고 이런 수급 흐름을 봤을 때 테스트 역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제 기능성 필름을 제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사용되는 그런 일반형과 또 태블릿 PC랑 뭐 스마트폰 등에 사용이 되는 그런 고밀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은 지금 수출이 대부분인데 국내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기랑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양극화 물질에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월 3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월 350톤으로 증설을 좀 더 늘리기도 했고요. 또 2차 전지 수요의 중심축이 전기차로 이동할 거라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월 150톤 정도 규모의 NCM 계열 양극재 라인도 증설 중이라는 부분이 코스모 신소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삼성전기의 MLCC 캐파가 확대되고 있는 에 따라서 지금 소모성 부품인 이형 필름 판매량도 올해 들어서 10%에서 20% 정도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코스모 신소재가 며칠 전에 이제 공시를 냈었는데 매출 신장에 따라서 이형 필름 증설 투자를 아주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공시였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기 관련한 그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코스모 신소재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CI입니다. OCI의 사업 구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폴리실리콘 등 지금 태양광 산업 관련 소재를 지금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베이직 케미컬 부분, 그리고 솔라 패널을 제조하는 에너지 솔루션 부분, 카본 플렉이나 이제 무스프탈산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카본 케미칼 부분 사업
등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CI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3분기 영업이익이 호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8억 원이 예상치로 되면서 컨센서스는 230억 원을 더 웃도는 그런 수치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은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베이직 화물컬 부분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의 설비 가동률이 100%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재료로 쓰이는 전기 요금이 한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악화된 이제 재무 구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OCI는 만기될 빚을 좀 갚기 위해서 좀 주요 자산을 다 팔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SNF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케미칼과 머티리얼즈까지 지금 처분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서 OCI를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TV 생산하는 그런 H 사업본부, 이동당만 생산하는 MC 사업본부, 그다음에 또 생활 가전제품 생산하는 HA 사업본부 등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부분이 가장 강점을 띠고 있죠. 대용량 고효율 중심의 제품을 좀 차별화하고 또 지역 접합형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에서 8%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NC 사업부가 적자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미국의 지금 5대 통신사를 통해서 그 B30 그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4분기 중에는 영국과 독일, 또 이어서는 남미와 아시아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이프가드 세탁기 관련해서 지금 영업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 부분은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에서 LG전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민아 주임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봐드렸고요. 남은 종목들은 잠시 이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마이크로 프렌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1,000원에 비중 20% 들어가셨고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어요. 지금 손실폭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신규 하고 나서 이제 뭐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뭐 신규 상장했었던 이제 뭐 상장 시초가 부분 뭐 처음 거래했었던 가격대 수준으로 지금 뭐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대비 이제 뭐 하락폭이 있어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하나, 네. 어쨌든 현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이제 뭐 상장 이후에 물량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죠. 마이크로 프렌드 주가 움직임 좀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73님께서 주신 호텔 신라를 볼 텐데, 호텔 신라를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58,000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김민아 연구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쪽의 실수요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이제 큰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긍정을 좀 확신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수가 6만 원은 이제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아마 이제 면세점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됐는데 이런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호텔신라 같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면세점 업계가 좀 불행을 겪었던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선점에 있어서 지금 특허권 좀 남발을 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좀 이어졌고 또 과다 경쟁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마케팅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부분 좀 스타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율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3분기 같은 경우 지금 호텔신라가 레저 부분에서 후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6만 원 정도 탈환할 수 있고 조금 더 가서 6만 5천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는데 호텔신라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저희 지금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또 한 번 장중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다시 지금 어제 종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47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이 있었고요. 지금은 소폭 밀리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팔고 있습니다. 장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 주체는 개인과 기관으로 잡히고 있고요. 각각 21억 원, 431억 원 매수일을 기록 중이고 외국인은 435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장중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서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볼 거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이제 음식료주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표적인 음식료 대형주인데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정체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공식품의 판촉비가 효율화되면서 동사에 의미 있는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원당 투입 가격 하락폭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늘어나면서 이익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강세로 돌아설 그런 타이밍이 좀 왔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봉을 보시면 2015년 46만 9,500원 고점을 찍고 2년여간의 지금 하락 긴 흐름에서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방은 계속적으로 33만 원대를 바닥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거의 이제는 좀 변곡점에 다다르는 모습 속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은 이 지금 좁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상승 방향으로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좀 길게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좀 긴 롱텀의 우상향의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6만 3천 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 라인은 3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3% 올랐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5종목씩 남아있죠. 김영철 팀장님 5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 화학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애경유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유화 아마 6월달 정도에 한번 신고가 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14,000원대에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000원대입니다. 그때 뭐 6월달쯤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모멘텀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국제 이제 가성수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나 어느 가격이나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한번 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9,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13,000원대 뭐 박스권 하단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애경유화 뭐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은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분명히 아니죠. 카카오가 오늘장이 한 4% 지금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 사실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10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가격 대비 한 60% 정도 넘게 올라왔죠. 지금 또 급등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 거죠? 예, 카카오는?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강하고, 예전에 네이버가 많이 갈 때 카카오는 못 갔습니다. 왜냐면은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섹터 안에 한 종목을 때리고 한 종목을 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인데, 지금 현저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관심이 거의 없는 종목인 것 같고, 완전 카카오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관점에서 카카오를 못 산다, 나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쪽 뭐 그 모바일 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뭐 이쪽 좋은 건 알겠는데, 카카오 저런 주식은 나는 정말로 뭐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금 뭐 주가 수준 부담 없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쪽이랑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살 뿐이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세가 살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이버는 목표 주가 얼마나 보세요? 네이버는 뭐 예전에 이제 뭐 네이버 볼 때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75만 원대에서 뭐 70만 원, 75만 원대에서 매수하면은 뭐 충분히 90만 원대까지는 뭐 박스권으로 노려보는 게 뭐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익 폭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70만 원대 쪽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정말 땡큐하고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 70만 원에서 90만 원 뭐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그룹주들 상당히 좀 강한데, 삼성 SDS 연초 이후에 한 10만원대 초반 13만원대에서 근 20만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역시나 이 삼성 쪽에 이제 뭐 핵심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업부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적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뭐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S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덱스 삼성 그룹주입니다.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ETF인데요. 그 삼성 그룹주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덱스랑 킨덱스랑 뭐 몇 개의 종목이 있는데, 코덱스 삼성 ETF 코드번호 102780 이 종목이 제일 그나마 거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무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ETF 투자 수익해서 얼마나 나겠냐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연봉으로 보면은 삼성 그룹주들 요 코덱스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 한 3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가장 강했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삼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뭐 신고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물산, 삼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S 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뭐 비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기업 자체의 목적은 어쨌든 이익을 내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주 부합하게 뭐 그룹사 전체에서 실적을 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놓은 부분들, 삼성 쪽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딱히 한 종목을 사서 내가 이제 뭐 그 수익을 내기가 좀 애매하다, 잘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믿고 삼성 코덱스 요거 뭐 ETF 꾸준하게 장기로 뭐 투자하셔도 삼성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꾸준한 수익을 준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고가 찍고 뭐 거의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 오늘 이제 살짝 밑꼬리 달고 있는데요. 땡큐 하고 뭐 사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OLED 쪽 실적이 상당히 올해 그리고 내년이 더 활짝 피어오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뭐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남아서 뭐 충분히 뭐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고 내년을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ETF인 코덱스 삼성그룹을 사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2위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14%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님의 남은 종목 봐야겠죠? 5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저도 이제 애경유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애경유화가 이제 아직까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애경 계열사의 이제 석유화학 제품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실질적 사상 이제 최대 규모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24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7%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국내 가수대 시장 경쟁 강도가 좀 약화가 되고, 또 중국 쪽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이 부분이 4분기에도 역시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바이오디젤 비수기 종료되고 좀 증설 효과에 힘입어서 아마 실적 개선이 더 두드러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예경 주가가 글로벌 동종 업계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다른 글로벌 업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애경유화가 설비 부분이라던가 절대적인 이익 부분이라던가에서 좀 강세고 가장 이제 우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바이오 디젤 혼합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정책 부분에서 수혜를 좀 입어서 애경유화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LNF입니다. LNF는 이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그리고 관련 소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NCM이라던가 LCO를 좀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LNF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2% 증가한 1,07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60% 늘어난 8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NCM이랑 LCO의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또 최대 매출처인 LG화학으로도 납품 꾸준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기업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생산 설비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기존에 13,000톤 규모에서 2,000톤까지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현재 30% 정도의 가동률이 10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LNF의 중국 고객사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에 중국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진허랑 지금 업무 체결을 맺었는데요. 진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5위권 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중국향 매출도 아마 증가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던가 MLCC, 칩 인덕터 등 그런 고부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3분기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한 8배 정도, 8배 정도 증가를 하고 매출액도 1조 8천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갤럭시 노트 8 탑재한 그 듀얼 카메라의 공급이 그런 실적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MLCC 시장의 호황이라는 부분,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전기차용에 주력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중저가 쪽에 좀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에요. 아마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입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2018년도에도 상반기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 공급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입니다. SK는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한 300개 정도의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죠. SK가 붙은 브랜드들은 모두 SK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회사인 OCI 머티리얼즈를 또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 지금 소재 역량을 또 확보를 했고, 또 의약품 전문 위탁 생산 기업도 지분 인수를 좀 하면서 5대 성장력을 모두 강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지배주주 순이익 사상 최대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SK 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 ENS가 그 실적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SK가 미국 북미 쪽에 GNP 사업을 좀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레카 미드스트림 홀딩스에다가 1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에너지 사업의 더 성장 전략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슈 발표 이후에도 기관이랑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됐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SK도 4분기 실적이 호조다. 그러면서 이노베이션, 그리고 ENS, 그리고 LG로부터 인수한 실트론도 그 연결 매출액을 기여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SK 목표가는 37만 원, 그다음 손절가는 28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SK의 종속 회사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SK사 중에서 석유화학 그리고 윤활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3분기 실적이 호조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380억 원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그런 수치고요. 이 부분은 미국 허리케인 합의 영향으로 지금 텍사스 지역에 정비하는 그 설비 가동이 중단되면서 3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혜를 입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가동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4분기에 난방용 성수기 진입되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생산 능력도 확대한다, 그런 기대감이고요. 지금 새로 내년에 내놓는 그 배터리에서 코발트 비중이 좀 축소가 되면서 배터리 부분의 원가를 감소했다라는 그런 강점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이 또 이제 다우케미칼 쪽에 지금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한다면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실적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2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주사 SK와 SK 이노베이션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김리나 연구원의 2위, 1위 종목이었고요. 애경이와는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예, 금요일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또 2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카카오가요, 오늘도 장중에 4% 오르면서 또 급등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신동환 대표님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 역시 모두 포트에 담겨 있고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9월 15일에 주셨었는데 지속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한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분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10월 11일에 주셨던 AJ렌터카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4.5%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제 신규 편입된 롯데 하이마트 오늘도 장중에 오르더라고요. 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 또 한원 시스템까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옆쪽에 적혀있는 또 목표가까지 잘 메모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9월 7일 날 추천해드렸던 카카오는,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중장기 종목으로 최소 6개월에서 5년 이상, 계속 끌고 가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카카오처럼 중장기 종목으로 갖고 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본절이 오기 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 홀딩하는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환 대표님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목표가 알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목표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가 지금 목표가 없습니다. 계속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본달 오를 때까지. 이상입니다. 예, 오늘 장중에 신고가 나면서 16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속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 이번에 해외 선물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고가죠.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나는 종목, 방금처럼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수익 나는 종목은 그냥 본대로 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시기 바라시고요. 손실 나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손실 나니까는 청산해서 현금화, 물량, 수익 나는 종목에 확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언젠가는 주식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갖고 와라.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해외 선물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항생을 보시면은, 항생도 거의 최고가 찍은 가운데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그냥 큰 폭으로 하지만은 횡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라가는 종목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듯이 항생도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상방하고 한다. 자, 오늘 항생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28,26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자, 안정적으로, 매수고요. 위에서는, 자, 공격적 매도 28,558이 저항. 오늘은 항생은 박스권 매매다. 그 이상은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5일로는
횡보 상방입니다. 5일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수가는 50.34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오늘 5일 발표입니다. 좀 안 사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49.25에 걸어놓고 한번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추세는 상방이랬습니다. 또 추세는 상방입니다.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1293.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89.9가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자, 횡보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1.18, 41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자, 위에서는 1.18, 95가 저항이 됐습니다. 그 위에서는 하방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이거 지금 거의 지속 2, 3주 이상 횡보를 가면서 상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P는 상방, 횡보 상방. 자, 공격적 매수가 2542.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35.50이 안정적 매수가. 그 부분에서 상방. S&P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장중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로 지금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여쭤볼게요. 예, 큰 추세 그때 말했던 2397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지지 2412.12가 깨지지 않는 한 지금 거의 60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계속 올라간다. 꼭대기가 없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요. 힘 있는 종목은 계속 갖고 와주시고요. 현금 축소 및 수익 나는 종목에 또는 달리는 말에 수익 나는 종목에 계속 편입을 해서 갖고 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최악의 경우 2401.07이 다시 깨진다면은 하방 추세가 되겠지만 2401.07, 2412.12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수익 나는 종목은 갖고 하시라. 또한 국내 선물 320.50 지금 현재 코스피가 선물이 328.45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320점 앞으로 8포인트가 빠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이다. 또한 319.35가 깨지지 않는 지속 상방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자, 종목 코드 005940. 자, 이 종목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동사의 소속 기업 집단인 상장사 3개를 비롯해서요. 총 40개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주권 상장 법인은 NH투자증권, 남해화학, 농우바이오가 있으며 자, 2017년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 순이익이 거의 1,070억 원을 양호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 수수료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9.4%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711억 원으로서 실적 호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NH투자증권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6,150원입니다. 16,150원. 손절가는 13,15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이었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또 역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혼조세를 나타냅니다. 247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삼성물산이 3% 급등하는 등 오늘 바이오 제약주, 화학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8%,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나 급등세가 나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